그로스의 대표이사 김지호라고 합니다. 저희 그로스는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분산 스토리지, 가상화 부분에서 고객들과 이제 협업을 해가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드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단넷 개발자분들이 API만 보고도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제품 선택의 조건이었고요. 많으면 20만에서 뭐 100만 정도의 데이터들 화면에다 한 번에 그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있어서 성능 측정 결과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와서 고객분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위즈모 같은 경우에는 Vue.js도 지원하지만 이제 리액트나 아니면 이제 퓨어 자바스크립트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가이드 문서만 보더라도 누구나 이제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즈모 그리드를 이제 도입하면서 고객분에게 이제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좋은 가치를 이제 제공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엑셀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제 엑셀처럼 수식을 입력하거나 셀 간의 복사,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가능하고 필터나 정렬도 따로 구현하지 않아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시보드나 이제 데이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차트가 이미 위즈모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비주얼라이제이션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뭔가 통계적인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넷 환경에서 CS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저희는 이제 성과라고 판단하고요. 고객사분들이 생각하시는 보안적인 측면,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조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에 위즈모나 그레이프시티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단넷컨 2022년 서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Azure Application Insights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최영선입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 후에 Application Insights가 무엇인지 소개한 다음 Application Insights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으며 Azure Web App, 펑션 앱과 같은 앱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앱 서비스를 사용하시며 겪는 사용자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를 개발하는 분이라면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APM 툴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를 듣는 분들 중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PM 툴의 주 목적은 앱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여 성능 문제를 발견한 다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APM 지표에는 대시보드, 스코어 카드, 보고서에서 트랜잭션량, 응답 시간, 오류 등의 정보를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Azure Application Insight는 개발자 및 DevOps 전문가를 위한 Azure APM 툴입니다. Application Insight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성능의 이상을 감지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사용자에게 알람을 주거나 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단넷, 노드.js, 자바 또는 파이썬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에서 동작합니다. 개발자의 개발 도구나 DevOps의 프로세스와 통합할 수 있으며 비주얼 스튜디오, 앱 센터를 통합하여 모바일 앱에서도 원격 분석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SDK를 설치하여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에이전트는
인스트루먼테이션 키라는 고유값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분석된 데이터를 Azure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로 전송합니다. 웹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모든 백그라운드 구성 요소와 함께 웹 페이지 자체의 자바스크립트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애저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등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HTTP 요청에 대한 요청 속도 및 응답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에 어떤 요청이 들어왔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응답 시간이 지연되거나 실패율이 높다면 이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종속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호출에 대한 응답 시간 및 실패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애플리케이션에서 예외가 발생한 경우 콜스택을 분석하여 예외를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서버 및 브라우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페이지 보기 및 로드 성능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AJAX 호출을 사용하는 경우 AJAX 호출에 대한 웹페이지 속도, 응답 시간 및 실패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 쪽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사용자 및 세션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서버에 따라서 윈도우 또는 리눅스 서버의 컴퓨터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과 같은 정보를 분석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호스트 진단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시보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어플리케이션의 상태 및 성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개요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맵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맵은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토폴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SDK가 설치된 서버 간의 HTTP 종속성 호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 요소를 클릭하면 성능 및 실패 내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류 조사를 클릭한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류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 정보를 클릭한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성능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로 이동을 클릭하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엔드-투-엔드 트랜잭션과 콜스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 보기를 클릭하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라이브 매트릭에서는 실시간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합니다. 실패한 요청 및 예외 샘플에서 전체 콜스택을 추적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는 트랜잭션 검사를 지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요청, 예외, 페이지 보기와 같은 항목별로 이벤트 수를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NET 코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적용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데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ASP.NET과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간단한 웹앱을 생성한 뒤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적용하고
웹앱을 모니터링하는지 설명하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ASP.NET Core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 도큐멘트에서 DB를 사용한 ASP.NET Core를 참고하였으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it 클론을 통해서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복제합니다.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 후 .NET EF를 설치하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하신 후에 실행을 하면 로컬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됩니다. Azure CLI 커맨드를 이용하여 리소스 그룹을 생성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코리아 센트럴 리전의 netconf 리소스 그룹을 생성하였습니다. 다음 Azure CLI를 이용하여 생성된 리소스 그룹 안에 netconf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다음 Azure CLI 커맨드를 이용하여 netconfdb 서버에 core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다음 커맨드를 이용하여 생성된 coredb의 커넥션 스트링 값을 가져옵니다. 이제 웹앱과 coredb를 연결합니다. 어플리케이션 JSON에는 coredb의 커넥션 스트링 값을 mydbconnection이란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스타트업 클래스의 configure service 메소드에는 데이터베이스를 mydbconnection을 사용하도록 변경해 줍니다. 모든 설정을 마친 뒤에는 coredb를 사용하도록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이그레이션 작업 후에는 웹앱을 배포합니다. 웹앱을 성공적으로 배포하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투두 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상단에는 홈과 프라이버시 버튼이 있습니다. 투두 리스트 앱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인덱스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Create New 버튼을 클릭하면 투두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투두 리스트를 추가하면 전체 투두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포탈에서 리소스 만들기, 개발자 도구,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만들기를 통해서 생성하실 수 있으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리소스 이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이름을 넣으시면 간단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버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ASP.NET Core 패키지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NET add 패키지 명령을 통하여 해당 패키지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프로젝트의 설정 파일에 가서 보시면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패키지와 패키지의 버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onfigure services 메소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스타트업 클래스의 configure services 메소드를 밑 끝에 add application insight telemetry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instrumentation key 값을 추가합니다. 해당 값은 포탈에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JSON 파일에 아래와 같이 instrumentation key 값을 추가합니다.
사용된 에제 코드에서 프라이버시 메소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int 값을 0으로 나누어서 divide zero exception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설정이 완료된 후 웹앱을 다시 디플로이합니다. 웹앱을 디플로이한 후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배포된 웹앱으로 돌아가서 투두 리스트에 투두를 추가합니다. 본 예제에서는 3개의 투두를 추가하였습니다. 투두 리스트를 추가한 뒤 화면을 리프레시하거나 홈 버튼, 프라이버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프라이버시 버튼을 클릭하면 에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로 돌아간 뒤 화면을 리프레시합니다. 먼저 오버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 페이지에서는 30분, 1시간, 6시간, 12시간 등 시간에 따른 노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failed request, server response time, server request, 그리고 availability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맵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netconf 웹앱이 31번 호출되었고 netconf 웹앱이 netconfdb를 25번 호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로 호출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클릭하시면 실패한 요청, 요청에 대한 수행 시간, 그리고 실패한 요청에 대한 분석 정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브 매트릭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브 매트릭은 1초 단위로 수집된 매트릭 정보를 보여줍니다. incoming request, outgoing request, overall health, 그리고 10분 단위의 서버 정보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에는 실패한 요청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ailure 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앱을 수행 시 Private 버튼을 클릭 시 에러가 발생했던 것을 보였습니다. Failure 탭에 보면은 서버에서 2개의 실패된 요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요청을 클릭하시면 end-to-end transaction 디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netconf 웹앱의 get, home privacy에서 divide by zero exception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상세 콜스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퍼포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퍼포먼스 탭에서는 원하는 시간대에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CPU, 메모리, 스토리지 지표에 따른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버에서 호출된 포스트 겟 메소드의 엔드포인트별 요청 시간 및 요청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에 대한 샘플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클릭 시에는 엔드-투-엔드 트랜지션 디테일즈 정보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모니터링의 로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는 코스트코리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과 관련된 다양한 매트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HTTP 요청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 테이블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HTTP 리퀘스트 정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어절에 간단한 조건을 추가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리퀘스트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뷰 임포트 CS HTML에서 다음 인젝션을 추가합니다. 아래 코드를 보시면 뷰 임포트 CS HTML의 네 번째 줄에 자바스크립트 스니펫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TML 헬퍼를 헤드 섹션 끝에 추가합니다. layout.cshtml의 19번째 줄을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스니펫 풀 스크립트가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맵에서 클라이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서버, 오른쪽에는 클라이언트 정보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호출수 대신 뷰스가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요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를 클릭하시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로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를 이용하여 페이지 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뷰 유저스 정보를 확인합니다. 뷰 유저스 정보는 시간에 따른 접속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의 페일리어 정보를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 경우에는 실패한 호출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의 퍼포먼스를 확인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호출된 페이지의 정보에 대한 호출 횟수 및 수행 시간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샘플이 된 엔드포인트 하나를 클릭하시면 엔드-투-엔드 트랜잭션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에서 제공하는 경고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고 규칙을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경고 규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생성해둔 exception alert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경고 규칙의 조건에서는 경고 논리는 exception이 3번 이상 평가 기준은 5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5분 동안 exception이 3번 이상 발생하면 exception alert이라는 경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리 웹앱에서 프라이버시를 클릭하여 divide zero exception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고에서 보시면 설정한 대로 심각도 3의 총 경고수가 1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원격 데이터 수집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격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작을 변경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의 고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텔레메트리 모듈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퀘스트 트래킹은 웹 요청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디펜던시 트래킹은 아웃고잉 HTTP 호출 및 SQL 호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퍼포먼스 컬렉터는 윈도우즈의 퍼포먼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퀵 펄스 텔레메트리는 라이브 매트릭에 표시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앱 서비스 헐트비트는 애저 앱 서비스 환경에서 헐트비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애저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는 애저 VM의 환경 정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벤트 카운터 컬렉션은 이벤트 카운터 컬렉션 정보를 수집합니다. 엔드-투-엔드 트랜잭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트랜잭션 샘플을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get, toDo의 인덱스를 골랐습니다. 해당 API에서는 selec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커맨드에는 단순히 접속하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정보만 보여줍니다. 텔레메트리 동작을 수정하여 SQL문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손쉽게 디버깅을 할 수 있습니다. SQL문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변경합니다. 스타터 클래스에 SQL 텍스트 컬렉션을 수집하도록 변경해 줍니다. configure 서비스에서 디펜던시 트래킹 텔레메트리 모듈의 SQL 커맨드 텍스트 인스트루멘테이션 값을 true로 변경합니다. 추가적으로 SQL 쿼리 텍스트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데이터 SQL 클라이언트 대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SQL 클라이언트가 필요합니다. .NET Add 패키지를 통해 해당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설치 후에는 프로젝트 설정 파일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이 패키지가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웹앱을 다시 배포합니다. 다시 엔드-투-엔드 트랜지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트랜잭션 샘플을 살펴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get, todos, index에 샘플링된 데이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전과 달리 커맨드란에 사용한 SQL문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펜던시 트래킹뿐만 아니라 다른 텔레메트리 모듈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원격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개발자 및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위한 확장성 있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서비스입니다. 이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성능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빠르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 진단을 위한 효율적인 분석 도구를 제공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애저 클라우드에서 단내 코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분석을 보여주었으나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다양한 언어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o customizing FlexGrid can be seen in many of our samples. Like in this showcase demo, FlexGrid is known for its flexibility, hence the name. So you have complete control, however, each cell is rendered, and you can access the values in each cell, something that might seem obvious, but not as easy in most data-bound UI controls. And this is helpful for those unique customization scenarios.